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은 5분의 사례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상처도 잘 받는 24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는 분들이 요새 참 많습니다. 내 행동이 남이 보기에 이상하진 않을까? 내가 문제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버스를 탔을 때 언제쯤 일어나서 언제쯤 배를 누르고 어떻게 내릴지를 고민하고요. 다른 사람이 뒤에 오면은 걸음걸이조차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남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에 상처를 잘 받고요. 주위에서 누군가 수군을거리면은 날 보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통 남이죠. 네, 온통 나는 난데 온통 남이 나한테 있어요. 남이 의식되고 남이 말하는 게 들리고 뒤에 남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온통 의식이 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나 속에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둘이 있는 겁니다. 나 속에 나가 있는 거를 나의 나라고 합니다. 나 속에 남이 있는 것을 남의 나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두 가지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나 같지만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맞냐, 정냐의 문제죠. 네, 이렇게 이제 남을 많이 의식하고 남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분들은 어떤 게 더 큰 걸까요? 네, 남의 나가 나한테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훈련하면 되겠어요? 네, 남을 빼고 나를 훈련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나 훈련이라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 그러면 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화낼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모욕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황당해할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나 훈련을 하는 동안이니까 남을 배려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남에 대해서 잘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남의 나가 너무 큰 분들한테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죠. 보통은요, 열심히만 하면은요, 제대로만 하면은 2주 정도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좀 더 걸리기도 하겠지만은요. 나 훈련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분은 워낙 남을 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남 훈련을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나 훈련을 하고 나면은 남과 나 사이가 적절한 균형을 잡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지금 나하고 남 사이에 이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내 안에 나의 나와 남의 나 사이에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게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합니다. 네, 일에 집중해도 되고요. 또 지금은 주로 모르는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러면은 친구한테는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잘 놀기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덜 하고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과 집중하기를 하면 또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남의 확인을 받아야 안심하는 36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경영 컨설턴트로서 주로 보고서 작성하는 일을 3년 정도 하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문제는 어떤 자료를 읽고 든 생각이나 판단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에 적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적어도 되나? 끊이지 않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하네요. 일이 부담스럽고 하기도 싫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억지로 하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혼나고 실력 없다고 평판을 듣고 이게 이제 악순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확인해줘야 또 안심을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직원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직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다른 이제 동료들의 보고서를 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들보다 나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확신이 안 서고 남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게 이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이 문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죠. 하나는 일 능력이 사실은 부족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도 아니면 그 이하겠죠. 아마 일부가 나랑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 능력, 그러니까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서 분석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발표하는 자료를 만들고 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런 이제 그 능력이 부족한 거 가지고 다시 문제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온통 그거죠. 문제시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네. 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거 먼저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자명하지 않나요? 두 번째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일 능력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 능력은 자꾸 이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쌓아가야만, 그래야만 이제 커지잖아요. 반면에 이 문제시라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관점이거든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못해.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누군가의 확인을 받아야 돼. 라는 그 생각만 이제 그렇게 않게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받아들이기입니다. 맞아. 나 부족해. 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 일 능력이 부족해.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평가가 낮고, 또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사실은 일을 하는데 들이는, 이 에너지보다는 이 문제시에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꾸 대세임질하고 확인받아야 되고 여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력이 들어가겠어요. 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서 일 능력에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 능력을 이제 쌓기로 이제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부족하잖아요. 일 능력 쌓기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부족하지만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 부족해 이렇게. 그래서 틀리는 게 당연한 거죠. 잘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확신할 필요가 없죠. 못하는 게 당연한데 왜 확신을 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남의 확인도 받지 말아야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피드백이 오겠죠. 네, 깨지기도 하고, 뭐, 욕도 먹고, 이렇게 피드백이 오지 않겠어요? 네,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이게 바로, 훈련 또는, 뭐,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은 다 이런 과정이에요. 뭐, 생각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부단히 연습하는 거거든요. 뭐, 야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2할 때 타자가 3할 때를 치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생각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잖아요. 네, 일 능력도 똑같습니다. 사실 모든 능력이 다 똑같습니다. 부단히 연습을 해야 거기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자다가 깨서 느껴지는 눈 뻑뻑, 눈 충혈, 그리고 염증 증세의 원인과 치료법을 묻는 24세 여자입니다. 1.5억에 대한 도수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 받은 후에 어깨가 살짝 한쪽이 내려갔다고요.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걸 보고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살짝 내려가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서 이제 그날 밤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뻑뻑한 걸 크게 느꼈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침에도 눈이 뻑뻑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충혈도 되고 그 다음에 염증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과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약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인공 눈물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는,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은 좀 불분명합니다. 이 외에도요, 3주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비슷합니다, 상황이. 자다 깨서 놀란 후, 이번에는 얼굴이 살짝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는 뭐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뭐 짐작하시죠? 없다는 얘기를 당연히 들었고요. 그런데 응급실에 있는 동안에 한쪽 발이 저릿저릿하고,
그 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그런 증세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증세는 지금 3주 후니까요. 다 없어졌죠. 도대체 이 눈의 문제가 뭘까요? 눈이 뻑뻑하고 이 충혈이 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는 네, 결막염입니다. 결막염. 네, 결막염의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알레르기,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러운 눈의 자극, 뭐 이런 것들인데요. 알레르기는 이분은 이제 아니죠. 네, 알레르기는 이제 장기간 지속되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온 것들은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성이거나 아니면 눈에 어떤 이유든 자극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죠. 이 두 가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다 일과성입니다. 일과성이라는 것은 뭐 그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뭐 길어봐야 2주일 수도 있고 저절로 난다는 거거든요. 사실 치료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 낫는 병인데 무슨 치료가 필요해요. 이분이 약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온찜질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맨 처음 필요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3주 전에도요, 지금 이분은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엄청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눈에 침범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적인 자극이 눈에 침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그것을 촉발하는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비슷한 게 이제 3주 전에 또 일어났죠. 3주 전에도 글쎄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고 나서 또 자다 깨고 그래서 얼굴 마비 증세가 오고, 이때 얼굴 마비 증세는요, 이 눈에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근육의 긴장입니다. 네, 근육이 많이 긴장돼 있으면은 자다 깨면은 이게 마비 같은 증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 외에 뭐 손발이 저릿저릿하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났다는 것도 전부 다 근육의 긴장 증세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다 일과성입니다.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기 때문에 저절로 낫는 거죠. 문제는요, 뭐 이런 지금 결막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얼굴에 마비 증세가 약간 느껴지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 스트레스 또는 뭐 극심한 스트레스로 표현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뭐 도수치료 받다 보면은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살짝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영구적인 무슨 변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자다 깨다가 살짝 뭐 얼굴이 좀 마비된 증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응급실을 쫓아갈 정도로 또 화들짝 놀래요.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예민한 몸맘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의 그 이유가 뭔지는 얘기 안 하셨지만은 그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죠. 네. 그래서요, 완치훈련은요, 다른 병은 그냥 낫는 병이니까 훈련할 필요도 없고요. 완치훈련은 이 예민한 몸맘에 대한 훈련을 하면 됩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둔감 훈련을 하시면은 이제 둔감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시간에 지금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은 우리 이 사례자의 시간의 상당 부분 또는 관심의 상당 부분을 병과 치료에 대해 쓰지 않나 싶어요. 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약간의 증상이 있을 뿐이지 반응이 있을 뿐이지 특별히 건강이 크게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원하는 것 하기. 네, 원하는 것 하기는 뭐겠어요? 일하기, 친구 사귀기, 그리고 원하신다면은 내 몸 예쁘게 만들기. 네, 이런 데도 관심 가지시고 그것을 하시는 게 더 좋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6년 전 처방된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면서 끊어도 될지를 묻는 58세 주부입니다. 6년 전에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우측을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영양제와 위장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쭉 복용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래 복용해서 부작용이 걱정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또 내 몸에 혹이 많은데 또 거꾸로 이걸 끊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것 말고도 자궁과 난소에 혹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거를 했었고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6년 전에 그 처방한 약, 영양제하고 위장약은요, 아마 6년 계속 평생 드시라고 그 의사분이 처방하신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게 필요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뭐, 며칠 드시고, 뭐 한 달 드시고, 뭐 이런 정도로 처방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6년을 복용하셨거든요. 지금 이 영양제나 위장약은요, 암이나 혹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뭐 끊었다고 암이나 혹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안 끊었다고 글쎄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부작용도 많지도 않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지금은 불필요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유롭게 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사례입니다. 오다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인 42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오다리라 외모에 불만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더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을 할머니들이 다 이제 오다리는 아니실 텐데 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만 수술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네요. 아이들의 오다리하고 이제 성인의 오다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성인 오다리의 문제는 이제 당연히 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무릎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지는 않지만은 마모성, 다시 말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체중이 누르고요. 또 이 사람은 서 있고 걷고 해서 두 다리로. 네, 동물들은 거의 뭐 퇴행성 관절염이 없습니다. 네 다리로 다니는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이제 평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도가 오다리면은 이제 일직선이 아니고 각도가 조금 삐뚤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퇴행성 변화의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퇴행성 변화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오다리가 좀 더 생기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것을 막는 방법, 네, 이 막는 방법은 사실은요, 외모 자체는 지금은 이제 변형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면은 바꿀 수 없습니다. 뭐 훈련을 하셔도 뭐 조금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이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건 이건 뭐 막을 수 있고요. 또 오다리 자체가 진행하는 것도 훈련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느냐? 네, 내가 늘 권장드리죠. 매일 물속에 밀당입니다. 네, 물속 걷기를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다리 있는 경우에는요, 동작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걷기 자세 훈련에서 동작을 크게 그러니까 군인같이 해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팔도 힘차게 내걷고 또 무릎도 크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네, 이렇게 매일 물속 걷기를 하세요. 얼마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만 하시면은 그 강도와 시간은 저절로 정해집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3일밖에 못 해요. 뭐 어떤 분은 하루밖에 못 하니까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하셔서 밀당을 하시면 됩니다. 밀고 당기기. 네, 그래서 하다가 좀 더 할만하면 조금 더 하고요. 조금 더 했더니 그걸 밀기라고 하고요. 조금 더 했더니 조금 더 힘들다 그러면은 다시 이전 단계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쉬는 게 아니고 그 이전 단계에 돌아가서 또 계속하면 됩니다. 밀고 당기를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당연히 원래 원이 됐던 서 있기 걷기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처음 2주 정도는 물속 걷기만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는 물속 걷기는 계속하면서 서 있고 걷기에 다시 밀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무릎에 문제가 되는 게 체중이라 그랬잖아요. 체중이 누르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 이게 익숙해지시고 몸이 편해지시면은 그때 감량 다지기 훈련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5분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명절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학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쉬고 10월 2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